진짜 가난해지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할 이곳들을 자주 드나들어라.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끝까지 못 올라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다. 그들은 같은 곳, 같은 사람,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루를 태운다. 여기서 말하는 곳은 지도에 찍히는 건물이 아니다. 패배한 생각, 남탓과 불평, 싸구려 위로와 시간 낭비가 모이는 환경이다. 다음에 나는 재운을 겉아먹는 구체적인 장소들을 짚어줄 거다. 지금 당신이 드나드는 곳이 그중 하나인지 끝까지 보고 스스로 확인해봐라. 나는 가난한 사람만 가는 곳이라는 말을 사람을 깎아내리는 소리로 보지 않는다. 그건 주머니 사정보다 더 깊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몸에 박아넣는 환경이다. 나는 젊을 때부터 두 부류를 봤다. 뒤타대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나라 욕, 사장 욕, 음탄만 하며 담배 연기와 복권만 붙드는 사람, 그리고 똑같이 주머니 가벼운데 퇴근 후에 도서관, 공장 선배, 시장 상인 찾아가 묻고 배우고 발을 옮기는 사람. 차이는 단순하다. 어디에 가느냐가 누구와 섞이고 무슨 말을 듣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느냐다. 나는 이 사소한 선택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 걸 수도 없이 봤다. 다음부터 나는 재운을 겉아먹는 5가지 장소를 하나씩 짚어줄 거다. 혹시 당신이 지금도 그것을 드나들고 있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봐라.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찾는 첫 번째 장소가 있다. 술집 구석, 카페 한 캔, 단톡방 속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앉는 그 자리다. 공통된 대사는 늘 비슷하다. 요즘 세상에 누가 벌겠냐. 사장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잘 됐지. 운 없으면 답 없다. 웃으면서 떠들지만 결론은 항상 같다. 세상이 잘못됐지 나는 아니다. 책임은 항상 밖에 있고 자기 이름은 빠져 있다. 이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재운이 빠져나간다. 왜냐, 거기서는 행동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한 잔 더, 한 시간 더, 한 글자 더 불평하다 보면 오늘 바꿔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된다. 미룬 내일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뒤로 밀린다. 또 남 탓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 선택을 점검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소비, 준비 없는 도전, 책임 회피도 전부 누구 때문이다로 넘겨버리니 방향이 틀어져도 돌아오질 못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말, 같은 얼굴 같은 불평만 도는 공간에서는 새로운 정보, 다른 시각, 실질적인 기회가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이 돌지 않으니 돈도 돌지 않는다. 나는 젊을 때 이런 자리를 끊고 시장상에 붙잡고 숫자를 배우고 공사판 찾아가 기술부터 익힌 친구가 몇 년 만에 작은 사장이 되는 걸 봤다. 반대로 끝까지 그 자리 지키던 친구는 나이를 먹을수록 말만 거칠어지고 통장은 더 비어갔다. 당신이 보기엔 재혼을 깎아먹는 이런 불평의 자리가 어디라고 느끼나? 하나만 댓글에 적어보라. 기억해라.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다. 다음 장소는 더 직접적으로 당신 지갑을 빚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찾는 두 번째 장소가 있다. 바로 노력도 책임도 없이 한 방을 약속하는 곳이다. 복권 판매점 앞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달력을 찢듯 번호만 갈아 끼우는 삶 가진 돈을 탕진하면서도 도박판을 마지막 기회라 부르는 사람들, 근거도 없는 고수익 설명회에서 이번 한 번만 타면 끝난다는 말에 서로 취해 있는 모임들. 이런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계산이 없다. 위험을 따지지 않고 확률을 모른 채 기대만 키운다. 이뤄도 운이 없었다고 넘기고 자기 선택과 욕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한다. 나는 평생 한 방을 노린 적이 없다. 수십 번의 삽질이 모여 길이 됐다. 공사판에서 쫓겨나고 계약이 틀어지고 배가 좌초돼도 다음 샥을 어디에 박을지 얼마를 감수할지 내 손으로 계산했다. 잘못되면 욕심을 줄이고 다시 일어나 또 계산했다. 그 과정이 자산이 됐지 구경꾼들의 꿈파리는 단 한 푼도 남기지 못했다. 한 방을 뚫는 사람은 숫자를 피하고 책임을 피하고 기다림을 모른다. 결국 돈이 아니라 환상에 올인한다. 내가 젊을 때 함께 막노동하던 친구들이 있었다. 한 명은 월급날마다 복권과 도박판에 올인했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돈으로 기술을 배우고 장비를 샀다. 10년이 지나니 한 명은 빚에 쫓기고 다른 한 명은 작은 공장의 주인이 되어 나와 거래를 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가 투자이고 어디부터가 요행인지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봐라. 다음 장소에서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묶어두고 조용히 가난을 고착시키는지 이야기하겠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머무는 세 번째 장소가 있다. 무조건 공짜, 무조건 최저가만 찾는 곳이다. 나는 절약을 나무라지 않는다. 나도 없는 시절엔 못 먹고 못 자면서 아꼈다. 하지만 문제는 값만 보고 가치를 안 보는 습관이다. 이 사고방식에 묶이면 평생 싸구려 물건, 싸구려 환경, 싸구려 대우에 익숙해진다. 이 정도면 됐지, 공짜면 감사한 거지 하며 스스로를 싸게 취급하는 사람에게 세상도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다. 사업을 키우면서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싸구려 자재를 쓴 공사는 처음엔 남는 것 같아도 금방 터지고 세고 무너져서 두 번, 세 번 손해를 본다.
반대로 제대로 된 기술자, 믿을 만한 자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을 때 사고가 줄고 신뢰가 쌓이고 더 큰 일이 들어왔다. 예전에 한 공사에서 가장 비싼 업체 대신 검증된 중간 단가 회사를 택하고 대신 안전 규정과 공정 관리를 철저히 지키게 했다. 남들이 비싸다고 피하던 그 선택이 나중에 큰 발주처와 평생 거래를 여는 열쇠가 됐다. 또 직원 교육, 안전설비, 기본 복지를 돈 아깝다며 미루는 회사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로 피를 흘렸다. 산 것만 쫓는 발걸음은 결국 이 사람은 이 정도 취급해도 된다는 신호가 된다. 스스로 선택한 값이니 누구를 탓하겠나. 재우는 아무데나 공짜로 달라고 떼쓰는 사람에게 붙지 않는다. 어디에선 아끼고 어디에선 과감히 써야 길이 열린다. 다음에는 겉으로만 비싼 곳에 매달리며 허세와 비교로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의 함정을 이야기해 주겠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빠지는 네 번째 장소가 있다. 실력은 비어있는데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만 가는 비싼 곳이다. 카드 긁어가며 값비싼 술집에 앉아 사진 찍고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명품 로고 하나에 태우고 여행보다 인증샷이 더 중요한 호텔을 골라 자기 삶을 포장한다. 내가 안타깝게 보는 건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 허함이다. 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체면 때문에 더 쓴다. 이 정도는 써줘야 나를 무시 안 하지 하며 실제 능력 대신 껍데기를 틔운다. 그런데 진짜 무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숫자 모르는 소비, 내용 없는 호화, 보여주기용 허세는 신용을 겉아먹고 선택지를 줄인다. 나는 젊을 때 술값 대신 중고 기계를 샀다. 남들하고 어울려 허세 부릴 시간에 설계도 들여다보고 기술자 붙잡고 욕 한 번 더 먹으면서 배웠다. 남이 볼만한 브랜드 대신 가치갈 사람과 설비에 돈을 썼다. 겉으로 티는 안 났지만 그 선택들이 나중에 공장을 세우고 배를 띄우고 일을 키우는 바탕이 됐다. 보여주기 좋은 자리에 돈을 태울수록 속은 비어가고 결국 시간까지 그 허세에 끌려 들어간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인생의 시간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다섯 번째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주 빠지는 다섯 번째 장소가 있다. 바로 목적 없이 시간을 태우는 공간과 습관이다. 의미도 없이 밤새 붙들고 있는 게임, 생각 없이 넘기는 끝없는 영상과 스크롤, 같은 사람과 같은 불평만 반복하는 잡담자리. 나는 이걸 특정한 기술이나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헐값에 파는 태도라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보다 시간을 싸게 쓴다는 데 있다. 몇천 원은 아까워하면서도 새벽 2, 3까지 멍하게 화면을 보며 내일의 체력, 판단력, 기회를 태워버린다. 시간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숫자가 안 찍히니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다. 나는 젊을 때 새벽 전에 일어나 자재값을 다시 계산하고 공사판 나가기 전 30분이라도 거래처를 떠올리며 다음 일을 부상했다. 점심시간엔 잠깐이라도 현장 기계를 뜯어보며 구조를 익혔고 남들이 술로 날리는 저녁엔 앞으로 열릴 공사, 필요할 사람 막을 위험을 손으로 쏴가며 정리했다. 그렇게 쪼개 쓴 시간이 기술이 되고 신뢰가 되고 결국 재운을 끌어왔다. 반대로 목적 없이 시간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온전대를 빈 의자에 올려둔 것과 같다. 오늘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내일 당신의 값을 정한다. 이제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재운이 붙는가? 지금까지 내가 말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다섯 가지다. 남탓과 욕으로 밤을 새우는 자리, 노력 없이 한 방을 약속하는 곳, 간만 보고 최저가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곳, 속은 비어있는데 체면 때문에 비싼 곳을 전전하는 허세의 무대, 그리고 목적 없이 시간만 태우는 습관과 공간, 전부 공통이 있다. 책임은 흐리고 계산은 없고 스스로를 싸게 만들거나 엉뚱하게 포장하게 만든다. 그런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재우는 멀어진다. 반대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답은 단순하다. 일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가라. 손이 더럽혀지고 몸이 고되더라도 기술과 구조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책과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남의 시행착오를 값싸게 사서 내 피를 아끼는 길이다. 나보다 성실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자리에 몸을 둬라. 그들과 있으면 기준이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돈과 시간을 직접 계산하고 결과를 남 탓하지 않는 환경에 서라. 재우는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복권이 아니라 이런 자리들을 고르는 사람에게 붙는다. 당신이 앞으로 더 자주 가기로 다짐한 장소 하나를 댓글에 적어보라. 글로 쓰는 순간 방향이 또렷해진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모든 내용을 한 줄 철학과 결론으로 묶어주겠다. 인생은 사업과 같다. 나는 평생 수없이 느꼈다. 어디에 가지 않겠다고 정하는 순간 남은 시간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된다. 적자를 내는 가게를 정리해야 회사를 살리듯 재운을 겉아먹는 환경을 끊어내지 않으면 인생 2막 3막의 설계는 전부 장부박 공산일 뿐이다.
오늘 이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안 바꾸면 지금까지 드나든 그곳들이 앞으로의 재산 목록을 이미 정해버릴 거다. 단 한 군데라도 끊어라. 그게 당신 재혼의 첫 투자다. 조용히 스스로와 약속해라. 그 한 걸음이 이미 방향을 틀었다.